이번 시간에는 우리 탭 한번 해볼게요. 탭. 탭 컴포넌트. 탭 컴포넌트는 구조가 막 복잡해가지고 알기 어려운 게 아니라 우선은 이 지금까지 설명드렸었던 다른 속성보다 컴포넌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요 속성을 조금 많이 설명을 드려야 돼요. 다른 여지껏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이 스타일하고 포지션 이외의 속성들을 뭐 많아야 한 3, 4개 정도 설명했다라고 하면 이 탭 컴포넌트는 그게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구조만 그냥 독립적으로 알기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기능하고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탭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아이콘을 설정해서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여기 아이콘은 캘린더 기준으로 앞에서 2번째 있는 컴포넌트가 탭이에요. 그래서 아이콘을 선택해가지고 그려보면 보시는 것처럼 누가 그리던지 간에 탭 페이지 1, 탭 페이지 2 이렇게 페이지가 2개 보여지는 버튼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탭이라고 하는 컴포넌트에서는 우선 페이지가 2개가 생성되는 컴포넌트가 그려지긴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페이지가 더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페이지가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먼저 뭘 하실 수 있어야 되냐면 저 페이지를 편집 먼저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줄이거나 뭐 늘리거나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드래그해서 그린 상태에서 우클릭하시면은 여기 지금 팝업 뜨는 거에 Add 탭 페이지, 딜리트 탭 페이지 이게 페이지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탭 컴포넌트가 제가 버튼이 있고 밑에 페이지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탭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하는 역할이 뭔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버튼을 누르면 그 버튼을 눌렀을 때 나한테 이 페이지를 보기 위해서 누르는 거죠. 제가 여기 페이지 2번 누르면 그거에 맞춰서. 그래서 탭 컴포넌트 기본 구성이 우선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버튼이 있고 버튼 눌렀을 때 나한테 보여주는 페이지가 있고 우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탭이라고 하는 바운다리 안에 버튼과 페이지, 자, 차일드의 맥락이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다가 제가 페이지를 좀 추가해 볼게요. 페이지를 조금 추가해가지고 자, 다 됐으면 엑시트로 나가시면 돼요. 추가해가지고 봤더니 분명히 처음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렸을 때는 버튼과 페이지의 구성으로 보여졌었는데 얘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버튼 끝에 페이지 리스트 끝에 이런 애들이 생겨버렸어요. 자, 이게 뭐냐? 우리가 드래그해서 그린 너비는 한정적인데 제가 버튼을 계속 추가하면 얘 입장에서는 화면에서 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버튼 눌러서 보면 실행해서 보면 누르면 페이지가 넘어가고 다시 누르면 페이지가 이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넥스트 버튼하고 프리뷰 버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스핀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디자인하면서 스핀 컴포넌트를 디자인하면서는 죄송해요. 스핀 컴포넌트를 디자인하면서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스핀 업다운 버튼 혹은 콤보를 디자인하면서 콤보의 드랍 버튼, 캘린더를 디자인하면서 캘린더 드랍 버튼을 까먹고 디자인을 안 하고 간다?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아이콘 선택했을 때 걔네들이 다 내 눈에 보여지니까. 하지만 우리가 캘린더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눌렀을 때 데이트 피커를 눌렀을 때 스핀의 형태로 변경되는 거라던가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탭에 이런 버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모르면 차일드로 존재하지만 디자인을 놓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탭 컴포넌트는 우선 디자인 쪽으로 보면 저런 버튼 3개의 차일드가 있어요. 버튼을 가지고 있는 3개의 차일드가 처음에 드래그해서 그릴 때부터 나한테 바로 딱 보여주는 게 아닌 녀석들 3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누락 없이 가는 것도 조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3개 버튼 중에서 2개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넥스트 버튼하고 프리뷰 버튼. 그래서 탭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버튼하고 페이지뿐만이 아니라 넥스트하고 프리뷰 버튼이 있구나. 자, 요게 의미하는 게 뭔지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넥스트하고 프리뷰 버튼이 생기는 이유가 우리 이제 확인했던 것처럼 옆에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이 좁으니까, 그렇죠? 다음 버튼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탭 컴포넌트의 디자인에 내가 한 줄에 안 보여져가지고 버튼이 나오는 건데 나는 이번에 한 줄이 안 돼? 그러면 2줄로 보여주고 2줄이 안 돼? 그럼 3줄로 보여주는 버튼을 다단으로 표현하는 디자인이 탭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사용자가 여러 줄 추가해가지고 표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확인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내가 넥스트하고 프리뷰 안 쓰고 다단으로 보겠다 그러면 딱 다단으로 됐을 때 결과를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탭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여기 어피런스 그룹에 있는 속성들 중에 몇 가지를 조금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로 내가 한 줄이 아니면 2줄로 보겠다, 3줄로 보겠다를 결정하는 속성은 여기 2번째 있는 멀티라인이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멀티라인. 이게 지금 디폴트가 폴스로 되어져 있는데 이거 true로 변경하면 보시는 것처럼 한 줄이 안 되면 2줄, 2줄이 안 되면 3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멀티라인이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디자이너분들이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추가해가지고 넥스트하고 프리뷰 버튼이 보일 때까지 많이 추가해가지고 확인하시는 일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요거 버튼의 존재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넘칠 때까지 추가해서 보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요 정도 내가 드래그해서 그리는 너비가 요인데 버튼을 한 2-3개 정도 더 추가해가지고 보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버튼의 크기는요. 이게 우리 어제 잠깐 봤었던 메뉴처럼 글자의 길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화면에 써져 있는 게 보시는 것처럼 탭 페이지 1, 탭 페이지, 탭 페이지 3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글자 길이가 다 똑같아 버리니까 이게 글자 길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라고 하는 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텍스트를 조금 변경해 볼 건데 우리가 텍스트를 변경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텍스트 속성에서 쓰시던지 F2를 누릅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F2를 제가 아무리 누르고 있는데도 반응이 없고 텍스트 속성도 안 보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따져보면 텍스트를 변경해야 되는 버튼이 6개가 있죠. 근데 이 컴포넌트를 그냥 토탈해가지고 선택해버리면 얘네들 중에서 누구의 텍스트를 변경하라고 꼭 집어서 포인트가 안 잡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버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탭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버튼을 눌렀을 때는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을 보는 거. 그래서 텍스트를 변경할 때는 페이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포커스 가져 있는 버튼의 페이지를 선택함으로써 텍스트가 그 버튼의 텍스트 여기에다가 제가 텍스트를 바꿔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변경됩니다. 그럼 다음 거를 바꾸고 다음 거를 바꾸려면 이 지금 어떻습니까? 포커스가 옮겨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add하고 delete 있었을 때 previous하고 next가 저 포커스의 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한 6번째 거 바로 이동해야 된다. 여기 go to 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개만
글자 길이 조금 다르게 텍스트를 바꿔볼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탭은 글자 길이에 따라 달라져요. 자, 원래는 어제 메뉴처럼 이 글자 길이만큼 똑같이 크기가 결정되는데, 자, 글자 길이에 상관없이 여백은 동일하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누구로? 이 버튼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탭에 버튼이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패딩이겠죠. 그래서 쟤네 여백은 이 버튼 아이템의 패딩으로 우리가 공간을 조금 조절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말고는 글자 길이에 따라서. 자, 그러면 나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글자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이대로 쓰면 되는데 상가 글자 길이에 따라서 버튼 길이가 달라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뭐가 조금 마음에 안 드냐면 요게 싫은 거예요. 뒤에 남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냐? 그럼 그냥 드래그해서 그린 너비에 6개의 버튼이면 6개의 버튼이 꽉 차게 남지 않고 그 상황에서 1개가 추가되면 애들 좀 좁아지고 7개가 되고 하나가 빠지면 조금 다시 넓어져가지고 5개로 또 꽉 차게 항상 드래그해서 그린 너비의 버튼이 꽉 차가지고 보이고 싶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이제 속성으로 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뭐냐? 탭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이 어피런스 그룹에서 밑에서 두 번째 탭 justify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이게 펄스로 되어져 있는데 true로 변경하면 이제 꽉 맞춰가지고 볼 수 있는 상태.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나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버튼이 5글자가 최고 긴 거예요. 5글자가 최고 길어서 5글자 크기로 버튼의 크기를 맞춘 다음에 거기에서 4글자만 보이든 2글자만 보이든 어쨌든 이 사이즈는 다 동일하게 하고 싶다. 그거는 아까 봤었던 어피런스 그룹에 보면 여기 버튼의 높이하고 너비를 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걸로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그 크기 값을. 똑같은 사이즈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냥 이 상태로 보는 게 나는 괜찮은데 디자인을 어떻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선택된 녀석만 높이를 조금 높게 표현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죠. 선택된 녀석만 높이를 조금 높게 표현하는 경우. 자, 속성을 아까 볼 때 보시면 우리가 컴포넌트의 버튼 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위에 보면 셀렉트 컴포넌트의 여기 버튼 높이하고 너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속성으로 내가 높아 선택됐을 때만 디자인의 크기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내가 지금 셀렉트 버튼의 높이를 30으로 만약에 준다라고 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저 지금 탭 페이지 2번 버튼만 높이가 3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조금 크게 줘볼게요. 36 높이 변경된 거 보이게. 그랬더니 전체 모든 버튼의 높이가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탭이라고 하는 컴포넌트의 크기가 텍스트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를 안 건드리면 그걸 따라가는 건데 만약에 사이즈에 관련돼서 이렇게 건드린 게 있다. 그러면 기본값을 줘야 돼요. 아, 원래는 얼마인데 내가 선택됐을 때는 저 높이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만 제어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 위에 있는 속성을 쓰실 때는 이렇게 원래 있는 값들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우리가 탭을 보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화면을 계속 설명할 때도 체크하는 부분이지만 내가 더 이상 이것저것 열어놓고 안 보려고 하면은 뭘 합니까? 닫죠. 그쵸? 화면을. 그래서 탭의 버튼에 이렇게 클로즈 역할을 하는 녀석이 있어서 내가 닫아주는데 우리의 화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화면에 보면 저 클로즈 역할을 하는 녀석이 안 보입니다. 그럼 나는 없느냐? 자, 아까 가이드 잠깐 봤었을 때 맵을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그림에 여기 이렇게 클로즈하는 버튼, 그쵸? 이게 엑스트라 버튼이라고 하는 차일드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잠깐 맵을 살펴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기 없었죠. 그쵸? 당연히 엑스트라 버튼이라고 하는 클로즈 역할을 하는 녀석이 어디 있느냐? 여기 버튼 아이템이라고 하는 차일드 안에 들어가져 있으니까 이렇게. 누구 자식인 거예요? 탭 버튼 아이템 자식이죠. 그러니까 탭 선택해가지고 백날 봐봤자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 자식이니까 버튼 아이템의 차일드인 엑스트라 버튼. 이렇게 해가지고 엑스트라 버튼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는 지금 어때요? 할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지금 내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여기에 적용되어져 있는 테마에 저 엑스트라 버튼이 없어가지고 그런지 제가 한번 이거 찾아볼게요. 엑스트라 버튼 디자인이 되어져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여기에 작성돼 있어요. 작성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보이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엑스트라 버튼은 처음부터 화면에 노출시키는 버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피런스 그룹에 아까 갔을 때 보시면 여기 쇼 엑스트라 버튼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엑스트라 버튼을 보겠느냐 안 보겠느냐 요거로 결정하셔야지만 보실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내가 디자인을 저런 차일드가 있는지 인지해가지고 디자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화면에서 저런 속성으로 제어한다라고 하는 거를 모르면 또 내가 디자인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 자, 이래서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조금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 실행해서 저 버튼 눌러봤자 안 없어집니다. 버튼 자체의 역할은 구현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화면에서도 사실 탭 많아요. 그쵸? 얘네들 리소스하고 익스플로어 설명하고 있는 것도 탭이고 얘네 디자인 소스 스크립트 영역도 탭인데 지금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탭하고 다른 점은 뭐냐? 위치죠. 그쵸? 버튼의 위치. 우리 탭은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리면 탑 영역에 이렇게 그려지는 게 버튼 위치입니다. 근데 나는 다음 화면에서 똑같은 디자인인데 밑에 놓고 싶다. 혹은 왼쪽 혹은 오른쪽 다른 위치에 두고 싶으시면 자, 어피런스 그룹에 있는 마지막 속성 포지션입니다. 포지션에 디폴트가 탑이니까 탑에 가 있는 거예요. 요거 값들 바꿔주면 저 탭 버튼 움직이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아무리 실행해가지고 눌러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쵸? 화면에 뭔가가 연결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계속 그냥 하얀 페이지만 보여지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기본적으로 컴포넌트를 그려서 배치해 볼 수도 있어요. 많이 이렇게 해보진 않겠지만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컴포넌트를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첫 번째 탭 페이지 눌렀을 때는 내가 배치한 컴포넌트가 보여지는 거겠죠. 근데 두 번째 탭 페이지 눌렀을 때 뭐 하고 싶냐면 나는 다음 여기에 연결할 템플릿 만든 걸 걸고 싶어요. 그러면 페이지 선택하고 똑같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속성 누구를 본다? 우리 div 때 봤던 거 URL. 여기에서 똑같이 선택해 주시면 실행해서 봤었을 때 탭 페이지 1번 눌렀을 때야 내가 그린 컴포넌트 2개 배치된 거 보일 거고 그 다음 페이지 눌렀을 때는 지금 화면 연결한 거. 지금 화면 연결한 거 사이즈 안 맞으니까 사방 스크롤 생기죠.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페이지에다가 화면 연결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탭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이게 막 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내가 스타일스 작성할 때 어렵고 막 그런 거는 아니에요. 다만 내가 작업한 디자인들을 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탭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다른 그룹에 있는 속성들 조금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나중에 여러분들 교육 끝나시고 템플릿 제가 소개할 때 지금 이렇게 속성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예제로 화면에다 그려놓은 게 있으니까 나중에는 지금 설명 조금 놓치셨다고 하더라도 그거 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은 이 어피런스 그룹에 있는 속성들 하는 일 이해하시기 수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템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에는 캘린더 갈 겁니다. 캘린더. 이어서 캘린더. 우리가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어떻게 생겼는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뜯어가지고 다 작성을 해봤기 때문에 여기 이번 시간에서는 캘린더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만 조금 몇 개 살펴볼 거예요. 요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화면에서 내가 디자인으로 조금 차이가 나는 거를 하나만 우선 살펴보면 먼저 우리 화면에 있는 캘린더 그려져 있던 거 실행해가지고 한번 데이터 피커를 불러와 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어제 우리가 가이드 보고 작업한 게 있는데 두 개가 딱 봤을 때 바로 큰 차이가 하나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다르게 보여지는 점. 뭐냐? 우리가 어제 따라했던 이미지 가이드에는 이달하고 이달의 날짜뿐만 아니라 전달, 다음 달의 날짜도 다 이렇게 디자인을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거는 어때요? 보시는 것처럼 딱 이달 날짜만 나와져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화면에 그려져 있는 컴포넌트들은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리고 아무것도 건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습이 원래 얘가 나한테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제 작업했었던 프로젝트에도 실질적으로 캘린더 화면에 그려져 있는 것만 눌러봐서 그렇지 만약에 거기 화면에도 새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띄워보면 아마 이달 날짜만 보일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캘린더에 전달 다음 달의 날짜는요. 우리가 캘린더가 무조건 전달 다음 달의 날짜를 보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달만 볼 수도 있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달만 보여지는 게 저희가 디폴트예요. 근데 나는 만약에 전달 다음 달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요거 선택해가지고 마지막에 있는 거 선택해가지고 확인할게요. 마찬가지로 어피런스 그룹으로 갑니다. 어피런스 그룹에 가시면 여기 자 밑에서 두 번째 use training day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자, 트라이닝 데이 우리 어제 유저 스테이터스에서 보셨죠. 그쵸? 제가 쉽게 생각하면 트라이닝 데이라고 하는 것이 전달 다음 달의 날짜를 표현하는 스테이터스 값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거에 관련된 속성으로 그 전달 다음 달을 사용하겠느냐 사용하지 않겠느냐를 물어보는 속성이 있고 디폴트가 폴스예요. 안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이달 날짜만 보이는 겁니다. 요거 true로 변경하시면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안 건드린 녀석들이야 당연히 이번 달 날짜만 보이겠지만 요거 지금 변경한 거는 전달 다음 달에 이렇게 노출돼서 보일 거라는 거. 디자인이 안 된 게 아니라는 거 요거 본인이 아무리 디자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관련 속성 모르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 속성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제 캘린더에서 작성을 다 했었어요. 그렇죠? 캘린더가 가지고 있는 차일드에서 보신 것처럼 에디트 했었고 그 다음에 데이트 피커 드랍 버튼 다 했었는데 요거 이름 길게 나와져 있는 거 요거 우리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얘 하나 아무거나 우선 추가해가지고 볼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름 엄청 긴데 캘린더의 바로 밑에 차일드예요. 얘 어쩌고저쩌고 어쨌든 스핀 업다운 버튼에 대한 디자인인데 이게 그럼 누구에 대한 디자인이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뭘 봐야 되냐? 우리가 드래그해서 컴포넌트 캘린더를 그리면요. 기본적으로 형태가 드랍다운의 형태입니다. 버튼 누르면 데이트 피커 나와서 날짜 선택해가지고 볼 수 있는 상태. 드랍다운이 디폴트예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다른 두 가지 타입을 지원합니다. 어떤 타입이냐? 자, 어피런스 그룹에 아까 유즈 트레이닝 데이 봤던 속성 바로 위에 있어요.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타입 안 보이시면 필터링 걸으세요.
그래서 기본 노멀이 드랍다운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의 형태가 더 있어요. 하나는 먼스 올리라고 하는 상태고요. 하나는 스핀입니다. 먼스 올리가 뭐 이렇게 보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거 조금 키워보면 보시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면 데이트 피커 그냥 데리고 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트 피커. 그래서 요거 실행해가지고 한번 보면요. 보시다시피 데이트 피커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먼스 올리 타입. 그리고 여기는 자 원래 이 자리에는 누가 와야 되느냐? 드랍 버튼의 디자인이 와야 돼요. 근데 캘린더가 뭐로 바뀌었어요? 타입이 스핀으로 바뀌었어요. 스핀은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연월일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형태로 지원되는 게 스핀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캘린더의 차일드인 캘린더 스핀 업다운 버튼은 쉽게 생각하면 타입이 스핀일 때의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타입이 스핀일 때. 그러니까 차일드로 이렇게 존재하긴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이번에 무조건 노멀의 형태만 쓰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차일드로 있긴 하지만 내가 사실상 얘는 디자인할 필요가 없겠죠. 왜 안 쓸 거니까. 자, 그 컴포넌트의 구조가 의미하는 게 뭔지 다 이해하고 내가 상황에 따라서 사용 여부를 결정해가지고 디자인을 하지 않는 거, 내가 사용하지 않는 거,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게 써야 되는 건데 이런 구성이 있는지 모르고 해가지고 표현하지 못하는 거, 꼭 누락되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캘린더 스핀 업다운 버튼은 쉽게 생각하면 캘린더의 타입이 스핀일 때 필요한 차일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타입이 스핀일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캘린더를 봤을 때 지금 위크 단위 1, 월, 화, 수, 목, 금, 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영문으로 뭐 약자로 하나만 이렇게 써가지고 보이는 경우도 있고 폰트 조금 작게 해서 3자 정도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위크 영역의 포맷이 달라지는 경우 자 우리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때 거로 해볼게요. 마지막 속성 어피런스 그룹의 마지막 속성 그러니까 이거 3개 속성 조금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위크 포맷이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요일하고 요일 사이는 스페이스로 띱니다. 그러니까 내가 1,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변경하면 보시는 것처럼 안 바꾼 거야 이렇게 보이다시피 위에 있는 거 눌러보면 이렇게 만약에 제가 3글자를 써야겠다 그러면 이어서 쓰고 마찬가지로 스페이스로 구분하시면 일요일은 3자 나오겠죠. 이렇게 포맷을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한글로 포맷을 쓰든 영문으로 쓰든 기본적으로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끝나는 거는 반드시 맞춰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포맷에다가 월화수목금토일로 쓰면 월화수목금토일로 보여줘요. 대신에 뭐가 문제냐? 우리 데이 아이템 영역에서 썬데이하고 세러데이의 디자인을 작업했었던 유저 스테이터스의 영역은 여기로 픽스가 된 겁니다. 안 바뀌어요, 얘네는. 유저 스테이터스의 썬데이하고 세러데이 디자인한 부분은 저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화수목금토일로 포맷을 지정했어? 그럼 월화수목금토일로 보여줘요. 대신에 일요일에 대한 디자인이 월요일로 갈 거고 토요일에 대한 디자인이 일요일로 가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문 포맷은 변경이 가능하지만 스타트하고 엔드의 모습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캘린더는 추가적인 속성 타입과 유즈, 트라이닝 데이, 그 다음에 위크 포맷까지 해가지고 3가지 속성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캘린더 마무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주력으로 설명해야 되는 컴포넌트가 뭐가 있느냐? 그리드예요.
그리드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리드 이제 화면이 나타나는데 그리드 컴포넌트의 아이콘은 우리 요거 격자처럼 그려져 있는 거 요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드를 표로 그냥 생각한다라고 하면 헤드가 있고 바디가 있고 서머리 영역이 있습니다. 이 그리드라고 하는 영역은 결국은 한 칸 한 칸 이루어져 있고 그 한 칸 한 칸을 우리는 셀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했던 거. 그래서 아이콘 선택하면 드래그해서 그렸을 때 그리드입니다. 라고 하는 얘도 껍데기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나도 뭐 좀 보여지게 데이터를 바인딩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바인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 어떠한 컬럼이 필요한지 체크합니다라고 했으니 마찬가지로 그리드에서도 바인딩 그룹을 가볼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무슨 컬럼하고 리스트가 딱 나온 게 아니라는 거. 무슨 말이냐? 우리가 표라고 하는 게 표 1, 표 2, 표 3 딱 세 가지 유형만 있어가지고 얘 갖다 쓰고 얘 갖다 쓰고 요놈 갖다 쓰고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렇죠? 표는요. 어떠한 모양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보편적인 거 헤드 한 줄에 그러니까 타이틀 한 줄에 내용 한 줄이 짝수홀수 반복돼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표가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두 줄이 한 쌍으로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 세 줄이 한 쌍, 네 줄이 한 쌍으로 모양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거는 그냥 단순하게 한 줄, 두 줄이 쌍이 아니라 막 칸이 그러니까 셀이 나눠지고 합쳐지고 막 이런 모습으로 모양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건 막 타이틀, 헤드가 두 줄이고 그 안에서도 셀이 막 합쳐지고 나눠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무슨 말이냐? 표는요. 그 모양이 정해진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프로젝트 화면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만들고자 하는 모형의 그 형태를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단순하게 이러한 형태라면 좋겠지만 뭐 셀이 합쳐진다거나 뭐 로우가 추가된다거나 이런 것들도 변경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원하는 그림의 모양을 한번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틀을 잡아줘야겠죠. 내가 어떻게 생겨져 있는 모양에서 뭐 그 안에서 셀이 합쳐지든 나눠지든 기본적으로 이 그리드 안에 틀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요런 표를 만들어서 넣어줘야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엑셀이라던가 워드에서도 표를 만들려고 하면 맨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생각이 내가 만들려고 하는 표에 몇 행으로 할지 몇 열로 할지를 생각하는 거. 그 틀을 잡으시란 얘기예요. 그거를 어디에서? 데이터셋에서 잡습니다. 데이터셋에서 몇 행으로 할지 몇 열로 할지의 개념을 우리는 컬럼과 로우로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랑 똑같은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해 볼게요. 얘랑 똑같은 모양을.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선은 행과 열 중에 열을 생각해 봅니다. 열은 우리가 라디오 아까 카운트 확인했던 것처럼 뭐로 신경 쓰시라고 하는 거? 컬럼은 요거 카운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데이터셋에서 내가 데이터셋의 저놈하고 똑같이 만들어 주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컬럼은 이거랑 똑같이 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5개 필요하네요. 그쵸? 5칸 컬럼에 5개. 모양 잡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로우는 밑에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영역인데 자, 요거를 살펴보면 사실상 어떻습니까? 저 뒤에 막 이미지로 봐서 그렇지만 스크롤도 있고 저 스크롤로 봐서는 사실 이게 뭐 여기 밑에 몇 줄이 더 있는지 이거 알 수 없고 나중에도 데이터가 뭐 100건이 뿌려질지 50건이 뿌려질지 모르는데 그거에 맞춰서 로우를 다 그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로우를요 몇 줄만 추가하세요. 나도 모양은 좀 봐야 되니까 몇 줄만 추가합니다. 이거대로 똑같이 맞출 수는 없어요. 컬럼은 맞히고자 하는 그리드 표의 컬럼 카운트는 맞춰주시고 로우는 대충 몇 줄만 추가합니다. 5, 6줄?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선 그냥 틀만 잡아도 되는데 그래도 텍스트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한 세네 개 칸에 길이가 조금 다르게 텍스트 길이가 조금 다르게 몇 개만 써줄게요. 일곱 개? 다섯, 여섯 개? 그래서 다 되셨으면 자, 요거는 하나하나 바인딩 할 거 아니니까 컬럼 지금 안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밑에 있는 데이터셋 잡아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요거 데이터셋 만들어서 집어 넣어주는 거 다 되셨으면 한번 표시해 주실게요. 이 부분은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야지 나머지 것들 하시기 수월하니까. 그러면 지금 화면에서 이게 디자인이 이게 지금 제 화면에 보면 상단에 여기 부분이 배경이 깜정색으로 보이고 밑에 이제 빨강으로 보이고 이런데 이게 언뜻 보면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면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만약에 보이시면 이게 우리가 이제 구성을 배웠으니까 헤드하고 서머리인가 보다. 바디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뭐냐면 우리 실행해서 보면 알다시피 셀렉트 됐을 때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거 작업한 거 요거 화면 좀 리플레시 해볼게요. 그러면 폴더 리플레시 했으니까 다 닫히면서 화면 다시 한번 오픈해 보면 보시다시피 원래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닫았다가 한번 다시 여시면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그래야지 서머리랑 조금 구분해가지고 헷갈리지 않으시니까. 요거 한 번만. 자,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로 눈에 거슬리는 것부터 조금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보시다시피 데이터셋에 제가 텍스트를 입력했는데 어떻습니까? 적어도 내가 입력한 텍스트는 다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셀 크기가 안 맞으니까 다 잘려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죠? 셀은요. 만들어지는 칸의 크기가 기본적으로 헤드나 바디나 서머리나 상관없이 다 저 사이즈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적어도 텍스트는 조금 안 잘리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높이도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그리드 표를 만들 때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가이드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 지금 높이가 너무 낮다 그러면 그런 거 좀 조절을 해야 되고 무슨 말이냐? 저 셀에 대해서 너비라던가 높이라던가 이런 크기 조절을 먼저 해가지고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편집하고 싶은 게 뭐냐? 그리드 안에 들어가져 있는 이 셀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편집이 들어가냐? 그리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리드 편집할 수 있는 편집창 에디터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셀 편집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컬럼하고 컬럼 사이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 커서 변경이 되면서요. 요거 리사이즈 하셔가지고 사이즈 변경할 수 있고 그래서 대충 텍스트 안 잘리게 제가 조금 너비 벌어뜨릴게요. 그리고 높이도 마찬가지로 로우하고 로우 사이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컬럼 1번이 너비가 딱 150으로 돼야 된다. 그러면 선택해가지고 옆에 속성 보시면 정확한 수치 넣어주실 수도 있어요. 높이도 마찬가지예요. 임의적으로 늘릴 수 있지만 선택해가지고 보시면 높이도 딱 맞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케이 눌러볼게요. 대충 텍스트 안 잘리게 너비를 조절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리드를 너비를 300짜리를 그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컬럼이 5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컬럼을요. 예를 들어서 너비를 35, 150 얼마 해가지고 무조건 딱 너비를 맞춰서 내가 그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충 우선 글자 안 잘리게 너비를 조절해요. 그래 놓고 이거 부분 있죠. 남는 거. 이 남는 부분 얘는 우리 탭에서 딱 버튼 맞췄던 것처럼 맞춰주고 혹 내가 그려가지고 있는 부분이 안 찬다? 그럼 얘도 다 그려가지고 차게끔 그려주고 바디도. 그래서 탭, 이 그리드라고 하는 컴포넌트에 가지고 있는 속성이 엄청 많은데 여기에서 4가지 정도 속성을 말씀드릴 거예요. 4가지. 첫 번째가 여기 액션 그룹의 두 번째 있는 오토핏입니다. 오토핏 타입. 자, 요거 속성 컬럼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컬럼 기준으로 핏해서 맞춰주겠다 이 얘기예요. 요거 많이 씁니다. 우리도. 그리고 컬럼을 맞춰줬으면 자, 로우를 맞춰주는 거 요거는 필 에어리어 타입인데 FILL 걸러 보세요. 필 에어리어 타입. 밸런스 그룹의 중간쯤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속성이 조금 많아요. 자,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거, 넌 위에 있는 거 라인 로우 선택합니다. 라인 로우 보이시죠? 쉽게 생각하면 그냥 라인 그려주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그리고 요 그룹에 왔으니까 마지막에 use 셀 컬러라고 하는 거. 자, 요게 실행해서 봤을 때 뭐라고 그랬냐? 저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게 셀렉트 됐을 때 디자인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유즈 셀 컬러는 뭐냐면 셀렉트 됐을 때 디자인을 보여주는 거를 사용하겠느냐 안 하겠느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true로 돼 있는데 false로 바뀌면 화면에서 당연히 셀렉트 된 거 안 보이고 실행했을 때도 셀렉트 됐을 때 디자인이 안 보이는 거. 요거만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분명히 셀렉트 디자인을 했는데 화면에서도 안 보이고 실행했을 때도 안 보인다. 그랬을 때는 본인이 테마에다 작성한 게 맞다면 요런 속성을 한번 살펴보시란 얘기예요. 혹시라도 이미 내가 받은 화면에서 저 속성이 제어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유즈 셀 컬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인딩. 이 데이터셋에 바인딩된 소스가 뭔지 데이터셋이 알아야지. 이 컴포넌트에 바인딩된 데이터셋을 알아야지 나중에 혹시라도 뭔가를 변경하거나 확인할 때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토피컷, 오토피 타입, 컬럼을 기준으로 너비를 꽉 차게 해주는 속성, 그 다음에 라인 로우, 필 에어리어 타입으로 말 그대로 바디 영역을 채울 수 있는 속성으로 필 에어리어 타입, 셀렉트 됐을 때 디자인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유즈 셀 컬럼, 그 다음에 바인딩 요소를 확인하는 여기 바인딩 그룹의 데이터셋. 이렇게 4개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우선 알고 계셔야지 사용하는데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뭐 디자인적으로 그 외에 추가적인 속성 몇 개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가이드 보면 어떤 속성인지 다 나와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몇 개 더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우선 이 4개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그리드 그려서 내가 원하는 우선 형태를 잡기 위해서 바인딩을 해줬고요. 필요한 속성 4개 설명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1차 그리드 마무리합니다. 혹시라도 안 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아니시면 좀 쉬었다가 3시에 이제 이어서 그리드 진행하도록 할게요.